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후임에 현직 언론인인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을 임명하고 10일에는 극우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했습니다. 말들이 많죠. 심지어 국민 앞에서 관피아 청산을 선언한 박 대통령이 국민 뒤에 숨어서 언피아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같은 뉴스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르게 보는 뉴스. 오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직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문자 들어온 것 가지고 언론 정보 쪽 계시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3944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그 KBS 보도 있잖아요. 그 네. 문창극 후보자가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왜곡 보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원본을 모두 확인하고 이것은 조작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게 낱말을 따로따로 띈 영상 편집이 아니고 문장을 통째로 보도한 거잖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문창극 후보 측 주장은 그게 윤치호 선생의 발언을 인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똑 떼내고 내가 말한 것처럼 한 것은 조작이다라는 게 이제 문 후보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에서 언론학적으로 볼 때 그걸 윤치호 선생의 말을 뭐 반박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이렇게 지지하는 형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떼놓고 보도하는 거는 뭐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이해되나요? 기본적으로 네. 윤치호 씨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자기가 인용해서 그렇게 대중 앞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말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그런 내용을 인용하지가 않죠. 그 출처를 밝혔든 안 밝혔든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나중에 윤치호 씨의 말을 자기가 인용한 것이다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 인용했을 뿐이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사람들은 대중연설에서 남의 말, 유명한 말이나 자기가 공감하는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 출처를 밝혔든 안 밝혔든 그것을 인용해서 자기 입으로 나갔을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KBS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네. 전량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어차피 편집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편집했을 때 어떤 악의적인 자기가 들어갔느냐 네. 그렇지 않고 있는 내용만 잘라서 내보냈느냐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하, 그렇군요. 지금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경우에는 거의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알만한데 그렇다면 KBS 보도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일단은 국무총리 후보에 오른 사람이 네.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최후 수단인데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악의적이라는 것은 매우 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법원에 가서 이게 악의적인지 선의적인지 그건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판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국무총리라는 그런 권력의 중요한 위치에 가서도 언론의 어떤 문제 제기를 바로 악의적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이나 사법부로 가져갔을 때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가 그렇게 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충분히 반론이나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예? 왜 이렇게 법적인 수단이라는 최후 수단을 끄집어냈을까? 그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후보자란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굳이 최후의 카드까지 꺼낼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것도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한 분이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비롯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 그리고 정성근 아리랑TV 사장 이번에 문체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언론계의 정계 진출 일단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런데 이런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을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이 저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 권력과 이런 어떤 정치권에 대한 감시입니다. 그렇죠.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언론을 제4부로 부를 만큼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제4부로서 이 3부를 감시해달라. 이것이 민주주의 본연의 기능인데 네. 이런 식으로 언론계가 정치권 그러니까 권력기관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언론과 권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감시 기능은 사라지고 서로 홍보해주는 이런 기능. 그렇게 되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될 수 있어서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험 신호로 봐야 됩니다. 네네.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직행열차를 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임명 발표가 있는 오전까지 회의에 참석하고 바로 전날에도 방송을 진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성근 사장의 경우도 현직 알량TV 사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제4부로서의 기능을 가장 손상시키는 가장 극적인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KBS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바로 가는 그런 민경욱 씨 케이스라든가 윤두현 홍보수석 같이 이 YTN이라는 뉴스 전문 방송사에서 사장을 하다 바로 간다거나 저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감시, 비판, 견제를 하는 언론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에 바로 간다는 것은 이 권력기관에서 이런 현직 언론을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본연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데려가지 않죠. 미우니까. 맨날 자기를 욕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 홍보를 잘해줬다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 보도의 대가로 이런 사람들을 저는 데려간다.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그래서 언론계에서도 보면 정치권의 줄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론사 주요 간부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안 데려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주요 포스트에 가게 되면 낮에는 방송을 하고 밤에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이 다른 이중 행태를 보이고 그 결과로 정치권에 데려가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저도 기자 입장에서 약간 좀 쑥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과거부터 권한 유착에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워낙에 이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견제해야 될 사람이 이쁨을 받았나? 왜 청와대로 가지?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언론 불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청와대가 언론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의도한 바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시하고 싶어요. 네. 권한 유착이 세월이 흘러도 반복되는 것은 우선은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그러니까 권력의 홍보해 주기를 기대하는 일종의 언론 통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사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자기 아니면 사람을 그렇죠. 예. 아니면 영향력 있는 언론사 주요 간부를 직접 청와대나 권력기관에 데려와서 언론계 생리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에게 권력 홍보를 맡기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권력의 어떻게 보면 언론 통제 수단인데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계 내부에 있는데요. 내부요? 사실상 말만 언론인이지 특정 이 정치 집단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정치 언론인 혹은 언론 정치인들이 제법 많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네.
정권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면서 물밑으로는 정치 집단과 소통하는 것인데 아하. 사실상 정치권의 손짓을 기다리는 이런 정치화된 언론인들이 주요 간부에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언론의 비뚤어진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내 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내부부터 하는 게 가장 일단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 다르게 보는 뉴스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